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교과목인 직장 리더십과 팔로우십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총 15차씩 강의 중 1, 2차 시 강의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4월 강의부터는 학생 여러분들과 면대면 수업을 통해 과목 특성에 맞게 이론 및 실습, 발표 등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참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면대면 수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업에 앞서 간단하게 직장 리더십과 팔로우십 교과목 강의 소개 및 강의 계획을 안내해드리고 그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LMS 학습 자료실과 면대면 수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직장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교과목 관련한 강의 소개 및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목 교육 내용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신과 남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리더를 잘 보좌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해주는 팔로우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로, 특정한 작업을 주었을 때 목표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에 따라 리더십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되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 문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따른 관리 능력과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갈등 관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에서의 협상 전략과 고객 관리, 서비스 측면에서의 협상 전략, 그리고 고객 만족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주교재와 부교재, 참고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교재는 이재희 외 5인이 저서한 업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부교재는 박형근 외 2인이 저서한 창의, 인성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참고 교재로서는 한은미 외 2인이 저서한 마음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직장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1차 시서부터 15차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으로서는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과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해하기입니다. 5차 시에는 동기부여에 대한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시에는 첫 번째 직무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평가로서 평가 점수는 30점 만점입니다. 10차 시에는 갈등 관리 능력의 이해와 갈등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차 시에는 협상 전략과 설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차 시에는 두 번째 직무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으로서 평가 점수는 30점 만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직장 리더십과 팔로우십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교육 내용과 수업 계획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1차 시 수업 직장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야기하기를 통해 리더란 무엇인가? 팔로워란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해하기 첫 번째 강의 리더십의 이해에서는 리더십의 개요, 리더십의 역할과 구성 요소, 그리고 리더십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직 또는 단체에서 저 친구는 리더로서 자질이 없어. 누구누구는 참 리더십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런 말을 종종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이나 단체에서 종종 사용했던 리더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리더십의 이해는 총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리더십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2절에서는 리더십의 역할과 구성 요소, 마지막 3절에서는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리더의 개념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외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단위를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조직사회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조직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리드란 바이킹 언어의 배의 방향을 잡다에서 유래하였으며 앞선다, 지도한다, 선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란 앞선 사람, 지도하는 사람,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도자, 통치자, 지휘자, 통솔자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를 향해 조직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를 흔히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스는 실권을 쥐고 있는 책임자이고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므로 모든 보스가 리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더십 능력이 뛰어난 보스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보스들은 그저 직급만 높을 뿐입니다. 당연히 보스만 있고 리더가 없는 조직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개념적 적용들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어느 조직이나 중요한 관심사이나 그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리더십이란 용어가 권한, 권력, 통제, 관리 등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술 또는 리더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을 끌어가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팔로워에게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 추종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키워드인 목표, 팔로워, 영향력 행사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리더십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조직의 목표를 벗어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실행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팔로워라는 것은 조직은 가업, 물자, 정보, 문화 등의 많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지만 이러한 조직 구성원들이 그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구성원들, 즉 팔로워들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움직여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팔로워가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영향력 행사를 보겠습니다. 영향력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리더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영향력의 행사 결과는 리더의 요구에 스스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몰입, 리더가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복종, 리더의 제안이나 요구에 반대하며 일을 수행하기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저항 중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하들의 몰입은 가장 성공적인 영향력 행사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저항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리더십 행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의 경우 단순한 가업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가업에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관리와 리더십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리는 모든 자원에 대한 책임이고 리더십은 인적 자원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리더십은 관리의 일부 기능이나 조직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더십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와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관리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고 리더십은 경쟁적이고 불확실해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사명에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데 관리는 맡겨진 가업을 문제없이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유연하고도 인간적인 활동인 반면 관리는 조직 계층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형식적이고 냉정한 활동입니다. 리더십은 유용하고 비약적인 변화 창출이 목적이며 관리는 현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변화가 가속될 수 있도록 리더십에 차지해야 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리더십 없는 관리는 모험과 혁신을 방해하고 조직을 관료적으로 만들며 반대로 관리 없는 리더십은 조직의 질서와 효율성을 와해시킬 수 있으며 비현실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상황에 맞게 리더십과 관리를 조화롭게 통합을 하여야 합니다. 왜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리더십은 조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조직을 올바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능력을 갖춘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크게는 국가나 대기업, 적게는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친목회까지 모든 조직의 흥망성쇠는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리더가 얼마나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그 집단의 성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리더십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집단 성과가 좋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그 집단이나 조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현대 기업 경영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슨은
그의 저서 우수성에서의 열정에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 3대 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을 잘 관리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하며 인간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필수 요소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나중에 탈출한 기장과 맨 먼저 탈출한 선장 두 리더의 리더십 비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렌버거 기장이 운행하는 항공기는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30분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즈 1549 편은 미국 뉴욕 나카디아 공항을 출발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살렛으로 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륙한 지 2분 뒤 갑자기 날아든 세 대와 충돌해 엔진 두 개가 동시에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력을 잃은 비행기는 당연히 추락하기 시작하였고 기장 셀렌버거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셀렌버거는 나카디아 공항으로 돌아가 착륙하거나 뉴저지 디터볼로 공항에 착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공기가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허드슨강에 항공기를 착륙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승객들에게 항공기가 강물 표면에 부딪힐 때의 충격에 대비하도록 기내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허버스 강에 미끄러지듯 착륙했고 주변에 있던 페리들이 기체의 비상 착륙을 목격하고 일체의 달려와 생존자들을 구조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5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셀렌버거 기장은 승객들이 모두 항공기에서 구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항공기 내부를 2번이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반면 2014년도 4월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된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구조를 지휘하지 않고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함으로써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의 역할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은 크게 나누어 조직의 목표 설정, 자원의 동원, 조직 활동의 통제, 통합, 조정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조직 또는 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일은 조직 내 개인들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즉, 각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과 상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절하게 배분하고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은 리더십에 따르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게끔 조직 활동을 통제하고 통합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은 그림과 같이 리더, 추종자, 즉 팔로워, 상황으로 이루어진 함수 관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리더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구성원을 잘 이끌어야 하고 팔로워는 이를 잘 따라야 하며 리더는 리더십 행사를 그가 처한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절 리더십의 역할과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장 리더십의 마지막 부분인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패러다임의 개념과 과거의 리더십 패러다임과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방송이나 강의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패러다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패러다임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사고의 틀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화면에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아니다. 코끼리는 벽이다. 둘 다 틀렸다. 코끼리는 밧줄이다. 맹인모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에 나오는 대사들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자기가 본 곳이 진실이라 주장하며 싸울 때 왕이 쯔쯔쯔 거리면서 자기가 본 곳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우매함을 꾸짖는 교훈적인 내용이며 한편으론 자기 마음대로 단정 짓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리더가 낡은 또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패러다임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패러다임의 특성과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과거의 리더십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관계된 기존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조직 간의 적자 생존의 경쟁 논리를 통해 조직의 능률 극대화와 성장을 그 기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목표 관리에 경영에 초점을 두며 톱다운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구성원의 행위를 조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조직 가치가 개인 가치보다 우선하였으며 개인들은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시하였으며 리더십을 상부에서 지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직무만 잘하도록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조직의 구조가 톱니바퀴로 연결된 기계처럼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구성원은 기계적 조직과 나사못 인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2차 오일 쇼크 여파 등으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은 민주화와 지식 정보화의 진전으로 집단보다 개인들의 가치가 중시되고 교육 수준과 전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배와 군림 문화에서 존중과 배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시스템, 기술 위주에서 인적 요소, 비전, 방향 제시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통제 중심의 관리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자율 능력이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권한을 위양하고 감독자 역할보다는 코치자, 촉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산업사회보다 더욱 빠르게 복잡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리더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보다 더욱 긴밀한 순발력을 요구하므로 디지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날로그형 리더는 디지털형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1장 리더십 이해하기 강의를 들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수업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해하기 첫 번째 강의 리더십 이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